자, 그럼 이제 부르소부터 할게요. 61번의 부르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부르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 이론은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은 수학적 개념의 본질을 터득, 기능하는 구체적인 교수 상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교수학적 상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는 목표로 하는 교사.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교사,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환경, 요 사이의 삼원적인 관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교수학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교수학적 상황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교수학적 상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사가 이제 교수학적 상황을 구성하는 데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사가 됐든 지도하는 사람, 연구자가 됐든 그 가르칠 지식에 대해서 교수학적 이해를 위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교사의 기본적인 건 그 순수 수학까지도 정확하게 이론적인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수학 교사의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가르칠 대상인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말한 그 뭐 입실론 델타 이런 연속 미분을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을 고려해서 지식을 재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입실론 델타를 어렵게 연속을 배우지만 고등학생한테는 우리가 그냥 연속의 정의는 뭐야? 뭐 함수값이 있고 뭐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둘이 같아야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지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학적 상황을 구성을 해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학적 지식을 변환하는 것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학문으로서의 수학이 교육의 대성으로서의 수학으로 변환되기 위한 그 전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적 변환은 아까 그냥 교수학적 변환을 하는 거고요. 지식을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바꾸는 거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수학 교수학적 변환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요. 두 개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수학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교수학적 변환론을 교수학적 상황론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구분을 좀 잘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볼게요. 결과적으로는 뭐 수학자라고 했죠. 천재들, 그들이 한 그 학문적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일실론 델타를 이용한 연속이라 하면 그러한 것을 뭐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자. 가르칠 지식을. 교과서 저자가 됐든 저자 안에는 교사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르칠 지식으로 만들어 변환을 해서 다시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뭔가로 이제 교사가 수업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학생들이 배웠을 때는 그 학습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학문적 지식에서 학습된 지식으로 올 때 완전히 지식이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되지만 학생들에게 맞게끔 변환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교수학적 변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르치기 위한 형태로 변환해서 이 변환 과정이에요, 이게.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완전히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되죠. 수학적인 내용이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이 부르소에서 가장 큰 거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 안에서 지식을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변질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이 사람이 걱정하는 두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랑 인식론적 장애. 그쵸? 자, 극단적인 교수 현상은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꾸만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너무나 그 시험 문제에서 막 확 티가 나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90년대 후반 문제는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가영이면 가영이가 엄청난 걸 발견했구나 막 이래요.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조르단식 외면치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의 문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메타인지 이동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교수학적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형식적 고착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그냥 공식 다 가르쳐주고 문제 푸는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화를 되게 과소평가하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이해해서 자신만의 좀 생각을 해서 자기 걸로 내면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제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토파즈식 외면치레는 원인은 이제 우리가 교수학적 계약의 압박 때문인 건데, 그게 말하자면 교사가 빨리 가르쳐야 한다, 잘 가르쳐야 한다, 뭐 진도를 나가야 한다, 시험을 봐야 한다, 막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힌트를 주거나 유도 질문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막 오반, 네가 막 엄청난 걸 발견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수학적 지식이 뭔가를 새로운 천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 그게 진짜 했으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러지도 않고 얘는 그냥 우연히 말한 건데 교사는 혼자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게 조르단식 외면치레라는데,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시험에서 당신들 그냥 다 거저 쓰게끔 내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디테일하게 이 문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나온 거 지문을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는 그 의도를 날카롭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5번에 브루소의 마지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이론 쪽의 마지막이 되고요. 66번부터가 교재 연구하고 지도서에 관련된 걸 좀 정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의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인신운적 장애라는 건 이제 기존에는 잘 이해하고 나의 인지 구조에 잘 자리를 잡았지만 나중에 뭐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는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 부적합해지는 거, 그러니까 음수 같은 거. 자연수만 배울 때는 사칙연산을 잘 했어요. 근데 음수를 배우니까 기존에 배웠던 사칙연산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걸 막 빼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신론적 장애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기는 이제 이 정의를 우리가 한번 써보신 거고요. 뒤에 66번부터 이제 영역별로 인지적 장애하고 더불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